네, 그리고 교재는 198페이지 1번 출금전표 작성하기를 해보겠는데요. 네, 여러분 영수증, 이런 영수증 생활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누구 귀하 이렇게 돼 있는 거, 누구 귀하. 그리고 이제 공급자는 이렇게 자기 사업자 번호, 상호, 성명, 주소 이런 것이 기록이 돼 있죠. 이걸 우리가 영수증이라고 부릅니다. 자, 회계팀의 회계 결산 업무 시 야근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이랬습니다. 네, 회계팀이 야근을 하고 식사하고서 식당에서 받은 영수증인데 현금 지급했다는 거예요. 분계를 밑에 한번 써봅시다 하는 분계 한번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비용이 발생했어요. 차변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이건 무슨 비용일까요? 야근하면서 식대를 지급했다 그러면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복리후생비. 네, 그게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래서 비용 발생한 차변이니까 여러분 차변에다가 복리후생비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금액 3만 원. 네. 써보세요. 차변에 복리후생비 30,000 그리고 대변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예, 현금 3만 원. 이렇게 분계를 기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전표 입력이 가능하죠. 예, 이러한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다가 이 분계를 넣는 입력하는 작업을 우리가 전표 입력이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프로그램 실행하셨으면 일반 전표 실행하셨으면 위에다 날짜를 한번 써보도록 하는데요. 위에는 월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영수증에 있는 날짜는 1월 11일입니다. 자, 1 엔터하고 날짜를 밑에 쓰는 방법이 있고 위에 쓰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이 전표에서는 위에다 넣어보겠습니다. 11일. 예. 아래에 넣는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날짜 입력하는 건 생략하고 여기다 입력을 해 나가는 것을 아래에 입력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위에다 입력을 해봤습니다. 이 전표에서. 자, 구분을 우리가 이런 거, 하품하셨어요? 예, 잠이 부족하셨나? 네. 우리가 이 구분란에다가 이런 경우 거래 금액이 3만 원인데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금 전표를 하면은 쉬워요. 그래서 아래 메시지를 잠시 보시면은 아래 메시지에 1번 출금, 2번 입금, 3번 차변, 4번 대변 이렇게 번호가 안내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출금 전표를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자, 코드는 여기서 무슨 코드냐 하면은 이 뒤에 나올 이 계정 과목의 코드입니다. 그러면 출금은 뭐냐? 오른쪽에 대변의 현금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계정 과목은 뭐냐면은 여기 차변에 올 계정 과목을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대변은 이미 현금으로 결정됐으니까. 여기 계정 과목은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 아까 여러분 차변에 뭐라고 썼죠? 복리후생비라고 했죠? 그래서 판매 관리 비중 복리후생비를 찾는데 아직 여러분 코드가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한글로 복리 하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511, 611, 711, 811. 네, 복리후생비는 11로 끝납니다. 11. 네, 그래서 판매 관리비는 8자로 시작돼요. 그래서 811번 방향키로 아래로 뚝뚝뚝뚝 4번만 내려와서 엔터 치면 되죠. 네. 뭐 마우스가 편하신 분은 마우스로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마우스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네. 오히려 키보드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811번 클릭하려다가 그 위에 있는 711번 클릭하고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키보드로 선택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실수가 좀 적을 것 같아요. 자, 거래처는 말이죠. 우리가 이 복리후생비, 이 식대를 어느 식당에서 먹었을까? 영수증에 보면 나와 있어요. 미소식당. 그런데 우리가 어느 식당에서 밥 먹은 것까지 코드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아마 미소식당은 거래처 등록을 안 해놨을 거예요. 혹시 돼 있는지 한번 볼까요? 코드에다 미소 엔터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 밥 먹는 것까지 코드 관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거래처는 코드는 입력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한글로만 입력하면 돼요. 예, 미소식당. 참고로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적요의 커서가 왔습니다. 아래 보면 우리가 현금 적요에 관련된 미리 등록해 놓은 설명문들이 밑에 1, 2, 3, 4, 5, 6, 7, 8 딱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회사에서 자주 지출하는 현금 지출, 복리후생비로 지출하는 복리후생비의 적요 내용들이에요. 우리 회사는 일숙직비, 직원 식대, 직원 야유회, 직원 식당 운영, 직원 회식대 등등등등등이 이렇게 자주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야근 식대죠. 그러면 몇 번을 선택하는 게 빠를까요? 2번 선택하면 되겠네요. 직원 식대. 자, 2 엔터. 2 하고 엔터 치면 적요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차변에 커서가 왔으니까 숫자를 입력합니다. 3만원 입력하는 방법은 30 플러스. 예, 꼭 이렇게 입력하세요. 30, 000 이렇게 입력하면 8 빠집니다. 8 빠져. 그렇게 기억표 입력하려면 플러스. 네, 동그라미 3개는 플러스. 그리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끝. 예. 끝나고 밑에 분개된 내용이 아래에 이렇게 쫙 보입니다. 네. 위에다가 날짜를 입력하시면서 전표를 입력하면은 한 건의 전표를 입력하고 엔터 치고 나면 아래에 분계장이 이렇게 보여요. 아래에 분계장이.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위에다 날짜를 입력하면서 하면은 날짜가 바뀌면 위에 가서 날짜를 또 바꿔 입력하고 또 와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어느 한 전표를 여러 날짜 거를 몰아서 입력할 때는 이게 조금 불편해요. 네, 그러나 같은 날짜 1월 11일 날짜 전표를 일별로 모아서 입력할 때는 이게 편한 거고 월별로 모아서 할 때는 이것이 조금 불편합니다. 다음 두 번째 거. 자, 2번 문제 보시면 출금전표 작성하기. 이 영수증은 여러분이 보다시피 아까 1번의 영수증하고 구조가 다릅니다. 네, 벌써 부가가치세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영수증을 우리가 현금 영수증이라고 그러죠. 현금 영수증. 네, 현금 영수증. 1월 12일 오른쪽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관리부에 업무용 승용차 645에 2461에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그러니까 주유소에다가 이제 28,000원어치 기름을 넣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28,000원 지급했더니 현금으로 줬어요. 예, 현금으로 줬더니 이와 같이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거죠. 예, 근데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여러분, 예, 우리가 이걸 매입 부가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부가가치세 이론 배웠잖아요. 매입 부가세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연수 문제로 나왔어요. 네. 그러면 연수 문제를 잘못 냈을까? 예, 잘못 내지 않았어요. 잘 냈어요. 왜 그랬느냐? 현금 영수증이고 SK 주유소는 아마 주유소 정도 하는데 간이 과세자일 리는 없죠. 주유소가 1년에 매출이 4,800만 원 이하라면은 납득이 안 가죠. 예, 주유소는 매출이 커요.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예요. 일반 과세자가 발행한 이 현금 영수증 매입세 공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승용차. 그래서 여러분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 우리 공부할 때 공제받을 수 없는 내용 중에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유지에 관한 비용, 임차에 관한 비용 몽땅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연수 문제를 이렇게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걸로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 실무에서도 실제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이나 유지나 임차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부가가치세가 영수증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왜 입력하는지 여러분 아셨고, 따라서 분개할 때 이 부가세 분개는 안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분개를 하지 않아요. 아직 여러분 부가가치세 관련된 분개 아직 안 배웠거든요. 매입매출 전표할 때 이제 배울 건데, 요 거래에서는 2,545원을 따로 분개하지 않고 요것만 가지고 할 거예요. 합계만 가지고. 자, 그러면 차변에 여러분 차에다가 기름을 넣었어요. 주유를 하면은 회사에서 비용 처리하거든요. 무슨 비로 처리할까요? 네, 차량 유지비 되겠습니다. 네, 차변에 차량 유지비, 그리고 28,000원 쓰시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대변은 현금 28,000원 이렇게 손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손으로 쓰는 연습을 우리 회계 처음에 배울 때는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늘어요. 안 늡니다. 실력이 안 늘어요. 노트에다가 꼭 써모아 가면서 해야 됩니다. 자, 키보드로만 입력하는 거하고 이렇게 책에다 써보는 거하고는요, 효율이 달라요. 그래서 꼭 써보셔라.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은 전표 입력은 누워 떡 먹기죠. 자,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자, 날짜를 위에서 고치겠습니다. 여기 월은 같으니까 위에서 날짜만 고칠까요? 12일입니다. 12. 네, 12. 그러면 밑으로 이제 아까 그 전표는 없어지고 12일 날이니까 전표 번호가 1번부터 새로 만들어질 거예요. 조금 전에 전표 번호 확인 안 했네.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 책에 막 쭉 지루하게 설명이 있는데 그거 우리가 해보면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넘겨버렸어요. 하나씩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번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표 번호 다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제대로 이게 매뉴얼대로 입력하면 다 아무 문제 없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동작을 하게 되면 전표 번호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가 수동으로 고쳐야 됩니다. 전표 번호 고칠 때는 기능 모음에서 전표 번호를 수정하는 메뉴를 선택해 가지고 고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출금 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구분해서 1번 누르면 출금으로 되고요. 계정 과목은 이제 차량으로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볼까요? 차량도 보니까 끝에 22번으로 끝나네요. 아까 복리후생비는 11번으로 끝났어요. 여기는 522, 622, 722, 822. 판매관리비는 822이다. 아래로 쭉쭉쭉쭉 내려와서 엔터 치시고, 거래처가 SK 성동주유소인데 코드가 등록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SK 한글 영문으로 바꿔야 되겠네. SK 엔터 없어요. 그래서 이 뭐 SK 성동주유소 거래처 코드 관리가 굳이 필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럼 여기다 한글 직접 타이핑을 하십시오. 거래처에다 SK 성동주유소. 여기서 기름을 넣었다 이거. 자, 차량 유지비와 관련된 현금 적요가 이렇게 4개만 등록이 되어 있네요. 유류세, 수리비, 주차료, 안전협회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유류세니까 1번 선택하시면 돼요. 1번 선택하시면 돼요. 자, 차변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세금 포함해서 28,000원. 자,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가 더 있어요. 수행 3번이라는 게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하시오. 우리가 앞 시간에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우리가 그 업무용 승용차에 관리 항목을 추가한 거 기억나시죠? 네. 차량 유지와 관련된 보험료하고 차량 유지비하고 요 두 개에 대해서 이 관리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 관리 항목을 이제 이용해 볼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차량별로까지 유류대를 차량별로까지 집계를 해서 제출해 달라고 국세청에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세청에서 깐깐해졌어요. 3년 전부터 차량 유지비는 귀사의 업무용 차량별로 집계해서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하시오. 예, 좀 차량별로 들여다보겠다. 회사 전체 차량 유지비로 보지 않고 몇 호차가 얼마, 몇 호차가 얼마, 그것도 유류비는 얼마, 보험료는 얼마, 수리비는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계 자료를 보여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관리 항목으로 이 프로그램에다 반영을 한 게 2016년도부터 반영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 차량 유지비의 관리를 차량별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 기능 모음을 마우스로 눌러볼까요? 기능 모음에 보시면은 자금 관리라고는 돼 있어요. 자금 관리. 예. 자금 관리. 이 자금 관리가 바로 차량별로 관리 항목 관리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자, 마우스로 자금 관리를 클릭해도 되고요. 이제 앞으로는 여기 들어와서 마우스로 클릭 안 하겠습니다. F3. 네. 우리가 전표 입력하는 사람은 적어도 F3은 뭐 다 알게 돼요. 왜냐면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F3 누를 거예요. 자, F3. 자, F3을 누르면 이와 같이 밑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하고 탁 뜹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리. 커서가 어디에 와 있냐면 지금 여기 첫 번째 셀에 와 있어요. 이렇게 셀 색깔이 좀 파랗게 돼 있어가지고 눈에 확 안 들어와요.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셀 색깔이 눈에 톡 들어오게 좀 진하게 넣었으면 좋겠는데 연하게 넣어서 지금 승용차 코드를 선택할 단계거든요. 여기서 F2를 누르거나 F2 아니면 마우스로 여기를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승용차 코드를. 그러면 우리 회사 업무용 승용차 코드가 여기에 딱 팝업 창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한 대만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건 한 대. 보이나요? 아반떼? 예. 보세요. 우리 아까 자료 설명에 승용차 645에 246 하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앞 시간에서 등록했던 645에 246 하나 보일 겁니다. 그러면 엔터 치면 되겠죠? 예. 그러면 246 하나 아반떼로 차종이 선택이 되고 구분에 가면은 유류비냐 수리비냐 등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목록 눌러보면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이렇게 항목이 있죠. 예, 유류비니까 그대로 엔터.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요 시험번 우리 이 교육용이죠. 이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부서 등록, 사원 등록을 다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회계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안 해요. 이거 안 하는데 실제로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쓸 때는 부서 등록, 사원 등록을 해가지고 부서별로도 집계를 합니다. 부서별로도. 자, 우리는 코드 등록, 부서나 사원 코드 등록은 없기 때문에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면 돼요. 예. 그러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면 아래에 자금 관리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 유지비 지출에 대한 자금 지출에 대해서는 차의 승용차 그 업무용 승용차별로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를 관리해서 제출하는 그런 회계 자료를 만드는 작업이다라고 보십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색깔이 빨강색으로 입금표라고 되어 있네요. 입금표. 네. 자, 입금표라는 이 증빙은 또 뭐냐? 입금표라고 하는 것은요, 현금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아까 SK 주유소처럼 현금 받았으면 현금 영수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영수증은 해준 거예요. 뭐냐? 세금 계산서. 예. 그러니까 이겁니다. 세금 계산서로 만약에 지금 이 내용이 뭐죠? 외상 매출금이네요. 그러니까 상품을 매출을 하고 그 외상으로 매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달 10일 날 주겠습니다라고 했다고 볼까요? 이게 며칠 날인 거예요? 13일이네요. 다음 달 13일 날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12월 달에 외상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공급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코디나라에다가 세금 계산서 발행한 겁니다. 세금 계산서가 가장 적법한 증빙이에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해줬어요. 그런데 또 나중에 이제 1월 13일 날 돈을 가지고 왔어요, 회사로. 그러면 돈을 받을 때 또 현금 영수증을 해주게 되면은 증빙이 이중으로 발행됩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도 나중에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출액으로 신고가 되거든요. 근데 또 현금 영수증 발행하잖아요. 전산으로 국세청에 또 매출이 또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증빙을 이중으로 발행할 수가 없으니까 입금표 이거는 현금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적인 이런 그 증빙으로서 효력은 없어요. 다만 민사상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시비가 생기게 되면은 이거 입금표 우리가 입금표 해줬지 않았느냐, 이게 돈 우리가 돈 당신한테 주고 당신이 이거 해줬잖아. 3일 패션이 돈 받았다고 했잖아요. 돈 안 받았다고 오리발을 낼 수가 있으니까 입금표를 받아주는 겁니다. 자,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내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달에 외상을 했는데 그 돈을 코디나라가 가지고 온 겁니다. 현금으로. 현금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 회사 이 영업부에서 돈을 받고 입금표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어떻게 분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개정 과목이 외상매출금과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자, 현금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현금이 차변에 와야 돼요. 차변에 현금 220만 원. 220만 원 받았으니까. 대변에는 뭐냐? 외상매출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220만 원. 그래서 이것을 거래의 결합관계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차변의 현금은 자산 증가요. 대변의 외상매출금은 자산 감소가 된다. 그래서 이 거래는 자산 총액에는 변화가 없게 되죠. 자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는 거래입니다.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그런 대신 매출 채권이 현금이라고 하는 유동성이 매우 높은 좋은 자산으로 바뀌는 거래죠. 바뀌는 거래라서 매우 긍정적인 그런 거래가 되겠죠. 교환 거래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러면 분계가 가능하시다면 전표 입력은 그냥 할 수 있다. 날짜가 또 달라졌는데 아까 전표 번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 우리가 전표를 하나 완성을 했더니 번호가 1번이라고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같은 12일 날짜로 또 전표를 하나 추가하면 자동으로 2번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번호가 자동이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날짜를 바꿔가면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매번 1번만 나오고 있을 뿐이에요. 같은 날이 연이어서 나오질 않으니까. 자, 이번에는 13일이니까 위의 날짜를 13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입금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입금은 2번이다 해서 2 입력하시고
입금은 이와 같이 차변의 현금이 자동 처리되고요. 여기 대변에 와야 될 계정 과목을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한다는 것이죠. 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가야 되죠. 그래서 코드에다가 외상하고 엔터 치면은 이와 같이 외상 매출금 108번 맨 위에 나옵니다. 엔터 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는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같은 경우는 거래처별 관리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성동주유소라든가 아니면 미소식당이라든가 이런 식당이나 주유소는 뭐 기름을 여기저기 주유소 돌아다니면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유소에 기름 외상 안 주잖아요, 대개.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화물 운송이 엄청 많은 그런 업체에서는 특정 주유소를 지정 주유소로 정해가지고 화물차가 많은 회사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럴 때는 거래처 등록해가지고 우리가 기름 결제를 뭐 월 단위, 주 단위로 모았다가 한꺼번에 결제하는 그런 어떤 약정에 의해서 거래처가 구성이 되면 그거는 거래처 관리해야 되지만 조금 전에 식당이나 이런 그 주유소는 그냥 불특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처 관리 안 합니다. 그러나 외상을 주고받는다. 이거는 거래처가 분명히 코드로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자, 회사는 어디냐? 코디 나라예요. 그러면 코드에다가 코디 하고 엔터 쳐볼까요? 이와 같이 1001번으로 등록된 회사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채권 채무는요 코드로 꼭 점표 입력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시험에서도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제 적요는 밑에 보니까 딱 맞는 적요가 하나 있네요. 현금 회수, 외상대금 현금 회수. 자, 그러면 4번. 네. 그리고 대변에다가 2200 플러스 하고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면 점표번호 1번 자동으로 붙었고 밑에 차변 현금 220, 대변에 외상매출금 220. 자,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대체 점표 작성하기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이 증빙은 뭔가 한번 볼까요? 신용카드 매출 점표라고 되어 있네요. 네, 신용카드. 여러분, 요즘은 카드 사용. 우리나라가 카드 사용을 아마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제가 들었어요. 신용카드 정말 많이 쓰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 최고라고 했어요. 제가 볼 때. 신용카드 도입을 늦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막 세제 혜택을 주고 막 이러는 바람에 빠른 시기에 신용카드가 굉장히 빨리 정착이 된 그런 시장이 한국 시장이다라고. 자, CG카드를 썼는데 부가세가 여기 있네요. 부가세가. 현금 영수증도 그렇고 신용카드도 그렇고 일반 과세자가 발행한 여기 지금 가맹점이 지금 참만나 갈비예요. 갈비집이니까 여기도 갈비집이 적어도 갈비집 정도 한다 그러면은 일반 과세자겠죠. 저기는 안 되겠죠. 아마 간이 과세자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일반 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점표에 대한 세금 8,000원은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 매출 점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 점표 입력 문제로 나온 이유를 보니까 매출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했어요. 매출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했다는 것은 접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일반점표 문제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일반점표 문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무를 할 때는 이런 증빙을 딱 보고 이게 어디에 지출됐느냐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 이거 증빙 받으면 봉투나 거기에다 이제 메모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점표 입력 담당자다 그러면 내용 모르면 하나도 점표 입력 할 수가 없어요. 점표만 이런 그 증빙만 던져주고 회계 처리해달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 신용카드 매출점표가 도대체 88,000원이 어디에 쓰인 돈인지를 알아야 점표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여러분이 메모할 거란 말이에요. 저런 거. 예. 매출거래처 지분과 식사 이런 걸.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는 일반 전표 입력 사항이구나 하고 판단해서 여러분이 일반 전표에 접대비로 입력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앞에 판단하는 것은 지금 다 생략했어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카드 결제하는 거 처음에 첫 문제로 나왔는데, 네, 요즘은 카드 결제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죠. 개인도 그렇고 기업들도. 자, 그러면 접대비니까 여러분 접대비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에 기록합니까? 대변에 기록합니까? 차변에 기록해야죠. 그래서 차변에 접대비 쓰세요. 접대비 공제 못 받으니까 88,000원 전부가 접대비 쓰시고 대변은 뭐라고 쓸 거냐? 대변. 아까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는 대변이 다 현금이었죠. 근데 이 카드로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혹시 개념가움이 뭐가 되는지 아시나요? 미지급금. 네, 잘 아시네요. 네,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네. 미지급금 88,000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미지급금의 거래처 밑에다 가로 열고 CT카드라고 써주세요. CT카드. 그러니까 미지급금은 맞는데 갈비집에 미지급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카드사에 아직 미지급한 거. 우리가 카드는 다 외상이잖아요. 예. 카드로 결제하면 내가 결제가 됐구나 하고 뿌듯해 할 것이 없죠. 그거 갚아야 돼. 내 통장에서 카드사에 인출해야 돼요. 예, 외상. 카드는 다 외상이거든요. 예. 카드는 쓸 때는 뭐 부담이 없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통장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통장이 두둑해야 이게 카드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CT카드는 거래처가 돼요. CT카드가 거래처. 자, 전표 입력 그럼 한번 해볼까요? 날짜는 14일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날짜부터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14일 고치시고 이거는 입금도 아니고 출금도 아니에요. 차변 대변이죠. 이것이 대체전표라고 하는 거예요. 네, 대체전표. 그래서 밑에 보시면 차변 대변 코드가 나와 있죠. 3번, 4번. 순서는 관계없지만 차변부터 우리는 입력하겠습니다. 3번 하면 차변. 9분에다 3 하면 차변. 차변이 뭐였죠? 아까? 접대비였죠. 그래서 접대하고 엔터 치면은 이 접대가 13번으로 끝나요. 513, 613, 713, 813. 네, 우리는 813. 판매 관리비. 자, 거래처는 참맛나 갈비. 예. 근데 참맛 한번 해볼까요? 예. 이 갈비집까지 거래처 관리는 못한다. 그럼 여기다 그냥 써주세요. 참맛나 갈비. 자, 적요를 보니까 밑에 이 대체 적요들이 쫙 1번, 2번,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적당한가 보니까 근데 이 회사에서 이게 이 문제에서 이 CT카드가 개인카드인지 법인카드인지 안 알려줬지만 여러분 우리가 접대비는 있잖아요. 법인카드로 써야만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이 회사 나중에 이제 다니실 때 거래처 접대를 여러분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 카드로 받으면 그 접대비 인정 못 받습니다. 꼭 회사가 명의로 가지고 있는 법인카드, 회사 카드로 결제를 해야 접대비라는 걸 인정해주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건 개인 카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1번. 네. 자, 차변 금액 입력합니다. 전부 다 88,000원이죠.
공제 못 받기 때문에 88,000원이에요. 만약에 이거 공제 8,000원 공제 받을 수 있다면 접대비가 88,000원이 아니라 접대비는 8만 원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대변을 하겠습니다. 대변은 미지급금이죠. 예, 한글로 미지 두 글자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면은 미지로 시작되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금, 미지급세금, 미지급비용 등 이런 계정 과목이 쫙 보이죠. 우리는 미지급금이니까 253번에서 엔터. 여기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거래처 코드를 꼭 넣어야 돼요. 그래서 CT 하고 엔터 치면 예, 조금 전에 외상매출금의 거래처에서 그렇듯이 거래처가 코드로 꼭 보여야 됩니다. 99601 우리가 거래처 등록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적요도 밑에서 한번 골라볼까요? 적당한 적요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 보일 때는 위에 거를 똑같이 복사하고 지나가도 별 문제가 없어요. 엔터로 지나가면 코드는 복사가 안 되지만 그 위에 있는 텍스트는 복사가 됩니다. 자, 엔터로 지나가 볼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엔터 치면은요 위에 있는 문자가 텍스트가 복사되면서 지나가니까 복사 안 하고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요?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세요. 위에 거 복사가 필요 없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지금처럼 이것도 예, 거래처 접대비 예, 똑같은 적용 써야 돼. 그러면 엔터로 지나. 자, 대변에 88 플러스 하고 엔터 치시면 네 밑에 분계 내용은 우리가 조금 전에 책에 쓴 내용과 일치한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4건의 일반전표 입력을 해봤는데요. 이것이 이제 무슨 연습이냐? 출금전표, 입금전표, 그리고 대체전표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이런 것이다. 앞으로 이런 요령으로 우리 전표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수행 결과에는 우리가 입력한 것과 똑같은지 한번 쓱 훑어보면서 지나가 보겠습니다. 1월 11일 날 우리 출금 선택해가지고 811번 복리후생비 선택했고 거래처에다 미소식당 써주고 적요에다 이렇게 했고 차변금액 3만원 그리고 밑에 분계는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 12일 날은 출금전표 선택했고 차량 유지비 선택했고 거래처는 코드는 없었지만 SK 성동주유소 입력해줬고 적요 우리가 그냥 지나왔는데 우리가 그 자금 관리하고 나면 적요가 이렇게 바뀌어요. 자동으로. 예. 여러분이 1월 12일 거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 가서 12일 가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적요를 말이죠. 예. 적요를 자금 관리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안 보고 그냥 지나왔는데 이렇게 64보에 2461 아반떼 유류비 하고 적요가 딱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주의에 자금 관리는 F3키를 눌러서 한다. F3키. 그 다음에 승용차 코드를 검색할 때는 F2키. 근데 더블 클릭해도 돼요. 여기 승용차 코드란을 여기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도 F2 누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3일 거는 입금전표였죠. 차변의 외상 대변의 외상매출금, 차변의 현금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정과목 외상매출금이라는 것은 요 대변의 계정과목 코드를 넣고 밑에 분계를 보면은 이와 같이 차변의 현금 220, 대변의 외상매출금 220이었죠. 그리고 거래처 코드 꼭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4일 거 보면 방금 했던 접대비. 그래서 이건 대체전표니까 구분을 차변 해가지고 접대비 참만나 갈비에 거래처 법인카드 맞네요. 88,000원 대변에 미지급금 거래처는 99601 코드로 꼭 해야 된다고 그랬고 복사하고 지나가서 88,000원 차변에 밑에 분계를 보면 차변에 접대비 88
대별의 비지급금 8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월달 전표를 11일부터 14일 거를 한꺼번에 쭈루룩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 월만 입력하고 여기 일은 공백으로 놓고 엔터 치면은 1월달 것이 쪼르륵 다 보입니다. 한번 우리도 그렇게 볼까요? 네. 자, 여러분 여기 일을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로 지워버리세요. 네.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서 더전 스마트 A 프로그램에서는 셀에 있는 내용 지울 때는 스페이스바로 지웁니다. 네, 특이하죠. 네, 여러분 엑셀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로 스페이스바로 지우는 게 아니에요. 꼭 딜리트로 지워야 됩니다. 스페이스바로 지우면 그 안에 공백값 1이 문자가 하나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스페이스바는. 그래서 절대 스페이스바로 지우지 맙시다라고 하는데 요 더전 프로그램에서는 셀에 있는 내용 지울 때 스페이스바로 지우세요. 그리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 1월달 것이 이렇게 11일부터 14일까지 쫙 다 보인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전표 입력할 때 날짜를 입력을 위에다 하는 방법, 아래다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월만 입력하고서 여기다 날짜를 쭉 바꿔 입력해 가면서 전표를 모아서 입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 3절로 가야 되는데 쉬는 시간이 얼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10분간 쉬고 제 3절에서 또 계속 전표 입력 연습할 겁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